오늘은요, 오랜만에 대표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대표팀이 출전하는 동아시안컵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주 뜨거운 기간에 이뤄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2015 동아시안컵이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8월 1일부터 9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컵입니다. 네. 남녀 각 4개국이 참가해서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 남자 대표팀 일정을 보면은 먼저 중국, 그다음에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경기가 북한과의 경기고요. 그리고 남자 경기 일정보다 하루 앞서서 여자 대표팀 일정이 다 펼쳐져요. 그러면서 중국, 일본, 북한을 여자 대표팀도 상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 경기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많지만 재미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축구 프로그램인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많다고만 얘기했어요. 정말 많으니까 네. 뭐 골라보는 재미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서 다 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축구 중계가 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이 없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관심법. 네, 안쪽을 다 보네요.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2년 중기로 번갈아 가면서 이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네. 남자 대표팀 경기가 먼저 펼쳐지죠. 네.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 대표팀 간의 이 대결도 2005년도에 연달아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동아시아컵에서는 일본,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K리그 클래식에서 또는 K리그 챌린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제정하는 A매치 데이에 펼쳐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숨은 진주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시안컵과 달리 동아시안컵에서의 남자 대표팀 성적은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네, 뭐 대회 원년 일본에서 개최됐었는데요. 당시에 한국은 2승 1무로 일본과 이제 동률을 이뤘었고요. 네. 다득점에서 한 골 앞서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3회 대회에서 또 우승했던 대한민국이었었는데 남자부에서는 중국과 함께 최다 우승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여자부 최다 우승국은 일본입니다. 역시 일본 축구가 좀 일본 여자 축구가 역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한편 이렇게 좀 남자 대표팀처럼 여유가 있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또 여자 대표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제 월드컵 모드로 들어간 여자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이제 지소연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최전방에는 박은선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네. 뭐 지소연 선수는 이제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에서 지난 시즌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는 상을 싹쓸이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랑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 브라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코스타리카, 스페인 해볼만 하거든요. 네. 월드컵 무대에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이 토너먼트에 꼭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첼시로 이적 이후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소연 선수를 비롯해서 박은선, 여민지 선수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은 여자 대표팀인데요. 일단 목표는 16강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대진 운이 따라야 됩니다. 네. 사실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과 함께 2조에 속해 있는데 결국 여자 대표팀 입장에서 보다면 윤덕여 감독이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은 2차전 코스타리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 경기 스페인전에서 승점을 획득하게 된다면은 16강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6강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소연 선수는 브라질전부터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16강에 가게 되면 16강부터 대진운을 봐야 되지만 네. 지금 여자 대표팀이 정말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면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지난 29일에 치러지지 못했던 FA컵 16강 3경기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K리그 클래식 간의 팀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수원과 전남의 경기가 정말 의외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FA컵 32강전이었는데요. 네. 수원과 전남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홈에서 펼치기 때문에 전남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또 경기 시작하면서 수원이 전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원은 베스트 멤버를 모두 가동했고 전남은 어느 정도 1.5군을 가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정대세 선수가 선제골,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 보였어요. 네. 하지만 전남의 저력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르샤가 추격골을 넣더니 후반 42분에 안용우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결국 연장전까지 갔고요. 네. 연장전 가서도 연장 전반전에 이상우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네. 그 승부차기 가서는 김병직 골키퍼의 눈부신 활약에 의해서 전남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네. 병지 삼촌, 정말 이 김병지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슈팅이 맞기 딱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김병지 선수가 승부차기 첫 번째 킥을 좀 잘 막아내면서 네. 분위기를 좀 띄워놓은 상태였었고 네. 역시 수비 라인에서 수비가 좀 실점은 많았잖아요. 네. 솔직히 이제 3실점이면 많은 실점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최후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던 김병지 삼촌의 활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UEFA 챔피언스리그 레알 네.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해설했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골키퍼가 여전히 카시아스와 부폰입니다. 과거부터 그래왔고 지금 오랜 기간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스터가 놀랍죠? 이런 얘기인데 별로 안 놀라운데요. 김병직 골키퍼도 계속 현역인데요.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김병직 골키퍼는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 캐스터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겠네요. 아니요,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되게 흐뭇했던 점이 저희가 히든 플레이어에서 소개를 했던 안용우 선수가 득점도 하고 또 승부차기에서 키커로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정말 저는 뿌듯했습니다. 네, 보면서. 누가 뽑았죠? 제가 뽑았죠. 네. 안용호 선수를 히든 플레이어로 제가 적극 밀었고 그리고 안용호 결국은 선수는 히든 플레이어가 선정을 한 거죠. 아니었어요. 네. 안용호 선수가 사실 이 경기는 선발 네. 출전하지 않았어요. 네.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는데 안용호 선수가 그라운드에 딱 투입되자마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용호 선수의 활약이 좋았고 그리고 패색이 짙어가는 시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전까지 가는 수훈을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부차기에서는 5번째 키커로 나와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까지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히든 플레이어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전남전에 가려졌지만요. 이 화성과 창원시청의 경기도 또 다른 의미에서 화제가 됐었죠? 네, 이 경기는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화성FC는 K3 팀입니다. 솔직히 뭐 K3 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추어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직장인도 있어요. 그런 팀이 결국은 창원시청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화성FC가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네. 전반 30분과 39분에 박성진과 김영필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0으로 리드를 지키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창원시청이 파상공세를 펼쳤지만은 후반 8분 곽철호의 골밖에는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골대를 3번만 치는 불운도 따랐지만은 확실하게 이 화성FC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하게 됐고요. 화성FC는 말 그대로 네. K3의 이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울산현대 미포조선도 김포시민축구단을 꺾으면서 16강에 올라섰는데요. 제가 울산현대 미포조선 경기를 우연찮게 중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 팀들 중에 울산현대 미포조선은 가장 지원이 좋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선수들이 또 즐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현대 미포조선이 FA컵 결승에도 아마 오른 기억이 있거든요, 이전에. 근데 네. 그런 어떤 그 좋은 장면들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 바로 울산현대 미포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영남대 그리고 화성FC, 울산미포조선은 FA컵에서 눈여겨볼 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FA컵에서의 또 다른 이변이 계속 일어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